조선시대 이야기를 다룬 여러 영화나 드라마는 보통 남성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특히나 조선 후기로 갈수록 여성들이 활동을 하기 좋은 상황이 아니었고, 부모의 재산 상속에서 배제되는 것은 기본이고, 대외 활동은 꿈도 꿀 수 없었죠. 그런데 이렇게 폐쇄적인 시대, 조선도 아닌 저 멀리 청나라에서 직접 농장 경영을 하고 청의 포로로 잡힌 조선인 노예들을 구해냈으며 무역 활동까지 겸한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소현세자빈 강씨입니다. 여성이 대외 활동을 꿈도 꿀 수 없었던 폐쇄적인 조선 후기 시대, 소현세자빈은 어떻게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민회빈 강씨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민회빈 강씨의 집안은 원래 고려의 명신 강감찬 장군의 후예라고 합니다. 명가의 자제였던 민회빈 강씨는 세자빈으로 간택돼 꽃길을 걷는 듯했죠. 그러나 당시 조선을 둘러싼 상황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영화 남한산성에서 다루는 삼전도의 굴욕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굴욕적으로 무릎 꿇고 절한 것도 모자라 세자와 세자빈까지 포로가 됩니다. 이때 소현세자의 동생인 복림대군 또한 청나라에 끌려가게 되죠. 당시 조선을 침공한 청나라 장수의 이름은 그 유명한 용골대였습니다. 용골대는 조선인들 입장에서는 심각한 무례를 저질렀는데 세자빈인 강씨에게 직접 나와서 자신에게 절하라는 요구를 했죠. 모르고 그랬을 수 있지만 이는 유교 국가 조선에게는 명백한 희롱이자 모욕이었죠. 하지만 강씨는 자신의 의복을 나인에게 주어 용골대에게 전하는 기지를 발휘합니다. 직접 나가지 않으며 체면을 지키면서도 용골대가 부드럽게 받아들이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청나라에서도 계속해서 조선 여인의 지혜를 발휘합니다. 고생 끝에 도착한 청나라에서의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청나라에서는 소현세자 부부의 생활비를 지원해줬지만 곧 경작할 땅을 주고 직접 생활을 꾸려갈 것을 명하게 됩니다. 땅을 주긴 했지만 그 땅에서 경작할 인력은 직접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에 끌려간 조선인은 50만에 달했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고 모두 포로로 어려운 삶을 살았죠. 청나라 상인들은 이 포로들을 직접 부리거나 끌려온 가족을 찾으려는 조선인들에게 매우 비싼 값을 받고 포로를 풀어주는 장사를 하게 됩니다. 눈앞에서 핍박받고 있는 가족을 볼 수밖에 없던 조선인들은 많은 돈을 써야 했고 청나라 상인들은 피눈물 젖은 돈으로 그들의 배를 채웠죠. 세자빈은 농장 경영에 큰 역할을 하며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첫째, 청국 조정에서 받은 땅을 조선인의 농사 기술로 비옥한 농토로 만드는 것. 둘째, 농사로 번 돈으로 조선인 노예들을 사서 속환시키는 것이었죠. 강씨가 진두지휘한 농사일은 나날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훗날 조선으로 귀국할 즈음 청나라에 있던 조선의 공간에는 상당한 재산이 쌓입니다. 이외에도 청나라인들이 좋아할 만한 조선의 기호 제품을 구하여 좋은 값에 판매하는 무역까지도 강씨가 경영하며 수입을 올렸다고 하죠. 10년에 이르는 포로 생활 끝에 소현세자와 강씨는 조선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고향에 돌아오는 길은 그대로 죽음의 길이 되었습니다. 청나라 태종 황제는 병자호란 후 인조에게 만약 황제의 뜻을 거스를 경우 직접 인조를 몰아내고 소현세자를 조선의 왕으로 책봉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즉 소현세자는 인조의 자식이었지만 인조에게 가장 위협적인 인물이 된 것이죠. 한양으로 돌아온 소현세자는 귀국한 지 2달 만에 죽게 됩니다. 귀국 전 청나라에 있을 때부터 몸 상태가 안 좋았어서 병사한 것이라는 설도 있지만 대체로 소현세자를 견제한 인조가 자신의 아들을 독살했다는 것이 정설이죠. 권력이란 자식과도 나누지 않는다는 말, 뼈시릴 정도로 와닿는 말이 아닌가 싶네요. 귀국 전 소현세자의 몸이 이미 위중했고 그 몸으로 장거리 여행을 했다는 것을 보고 인조가 소현세자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항변할 수도 있겠으나 아들의 사망 후 인조의 행보를 살펴보면 인조의 잔혹함만이 더욱 드러날 뿐입니다. 인조는 강씨를 제거하기 위해 2가지 사건을 이용합니다. 당시 인조는 소용 조씨를 후궁으로 들이고 몹시 총애했다고 하는데 소현세자 사후 국내에서 누군가 소용 조씨를 저주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놀라운 건 이 사건이 소용 조씨의 자작극이었다는 것이죠. 2번째 사건은 인조에게 올린 수라상의 전복에서 독이 발견된 것인데 그 자체로 역모인 이 사건에서 인조는 의금부를 통한 정상적인 조사를 시행하지 않고 내시들을 통해 자체적으로 조사를 벌이고
조사 대상 또한 수락한 나인들이 아닌 세자빈의 궁녀들을 잡아 고문까지 하며 조사한 것입니다. 10명 중 7명의 궁녀가 고문사하는 일이 벌어졌음에도 궁녀들 중 그 누구도 강씨가 저주를 했다는 거짓 자백을 하지 않았고 물증도 없었지만 인조는 며느리인 강빈을 사형시키라는 명을 내리게 되죠. 소현세자의 의문의 죽음, 강씨의 억울한 죽음 이후에도 비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조는 소현세자와 강씨 사이에 태어난 어린 삼형제를 제주도로 유배 보내고 그중 두 아이는 2년도 되지 않아 제주도에서 사망하게 되죠. 과연 인조는 며느리를 죽이고 손자들의 죽음을 지켜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한때 청나라에서 함께 고생했던 소현세자의 동생 복림대군은 이 사건 이후 세자로 책봉되고 훗날 효종 임금으로 즉위하게 되지만 자신의 정통성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형수 강씨의 복권조차 외면하고 말았으니 왕권이라는 것이 과연 그렇게까지 지켜야 할 중요한 것일까요? 포로로 끌려간 청나라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살림을 꾸려갔던 강단 있는 세자빈, 청나라에서 신문물을 접하며 조선의 부국강병을 꿈꾸던 왕세자. 만약 이 두 사람이 인조 이후 조선의 왕과 왕비가 되었다면 역사는 바뀌었을까요? 지금까지 가슴 아픈 세자빈 강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